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파산 물량이 채권자로 넘어갔어요. 그 양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30억 달러거든요. 3일 동안 30억 달러를 던져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조정장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8월에서 9월쯤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7만 달러 돌파하고 7만 4천 달러 돌파하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카말라 해리스랑 트럼프랑 지금 뭐 지지도의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트럼프가 월등히 높다가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정이 된 다음부터 급격하게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고, 반면에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뺏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접전 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더 우세하다, 거기까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좀 미세하게 우세한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최근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폴리마켓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참고로 트럼프 쪽에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에 있는 것 같아요. 카말라 해리스는 계속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미셸 오바마가 어저께 봤을 때만 해도 1%였는데 2%로 계속 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와중에 오바마가 등판을 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인들이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셸 오바마가 이번에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뭐 차기 대선쯤 나올 것 같다고 팽도리님 말씀하시던데, 이분은 다음에 나올 것 같고, 이 두 분은 되게 접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9%나 차이 나는데 뭐가 접전 중이야? 폴리마켓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 좀 우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접전 중입니다. 트럼프가 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쪽에 친화 정책을 좀 내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움직임은 되게 좋아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분들과 미팅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죠.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도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그냥 좋아 라는 시나리오로 가니까,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 이게 좀 걱정인데, 지금 좀 시장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했거든요. 시장의 예상치는 17만 6천 명? 요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11만 명, 되게 크게 빠졌죠. 원래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상치보다 비농업 부분 고용이 더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 큰 폭으로 꺾였어요. 이게 사실 가장 문제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정부와 페드는 되게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페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두 가지잖아요. 물가와 고용인데, 고용 지표는 그동안 계속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잡히고 있는 중이죠. PC 물가가 좀 기반이라고 합니다. PC 물가가 그래도 뭐 2%한 중반 정도로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고용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크게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까지는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실업률 높아지고 하면서 고용이 이렇게까지 나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생기고 있고, 반면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코로나 때에는 실업률이 한 3%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상 실업률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비정상적이었던 이런 실업률이 지금은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지금 4.3%면 이 정도면 그냥 정상화지 고용이 너무 나빠져갖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너무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완전 고용해서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좀 희망회로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우린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두려운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시티은행이랑 JP모건에서 9월하고 11월에 50pp씩 마이너스 0.5%씩 두 번 내리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번 내리고 12월에는 25bp 그러니까 마이너스 0.25% 이렇게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급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JP모건도 50pp씩 두 번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9월 18일 날 그러니까 페드 미팅이 있는데 요때는 오히려 50bp 인하한다. 요게 좀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높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낮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라면 50bp 인하하지 않을까? 요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이게 50bp 인하고 요게 25bp 인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하되는 거는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좀 빠르게 떨어지냐 아니면은 좀 천천히 떨어지냐 이 차이거든요. 경기 침체만 안 오면 비트코인의 강력한 호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해는 안 온다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5년 하반기 빨라도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26년 정도, 26년에서 온다고 해도 27년쯤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올해 있는데 내년 이제 임기 첫 해에 갑자기 이렇게 경기 침체를 맞는 거를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초기에는 돈을 엄청 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부실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때 좀 더 빵 하고 세게 터질 거라고 저는 뭐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온 저는 이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은 경기 침체로 많이 빠질 수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제네시스 물량은 지금 당장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파산 물량이 채권자로 넘어갔어요. 그 양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30억 달러거든요. 3일 동안 30억 달러를 던져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문제죠, 수급. 매도 물량이 많아서 빠진 게 아닌가. 이 물량이 적지 않았어요. 3일 동안에 비트코인 무려 32,000개를 던졌습니다. 참고로 독일 물량이 5만 개였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독일 물량 같은 경우는 5만 개를 모두 매도를 한 거죠. 하지만 제네시스 물량은 32,256개를 이걸 매도 물량으로 던진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파산했을 당시에 물려있던 고객들 있잖아요. 이 고객들에게 2년 만에 돌려주게 된 겁니다. 마운트곡스보다는 훨씬 빨리 돌려줬죠. 마운트곡스는 10년 만에 돌려줬는데 그래도 제네시스는 2년 만에 돌려주게 됐네요. 이더리움 또한 양이 적지 않죠. 25만 6천 개. 되게 많은 이더리움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략 한 20억 달러 21억 달러면 대략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비트코인 3조, 이더리움 1조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이제 이게 다 풀리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일부가 풀리게 되는 거겠죠. 이 고객들이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 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매도한 양이 마운트곡스보다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물량도 좀 적은데 가격 하락폭이 꽤 큰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에서 고객에게 이미 공은 넘겼죠. 근데 고객들의 매도 시점은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받자마자 파는 사람들 물량은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나올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V자 반등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조정장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마크 큐반이라는 이 기업가이신데, 이분은 뭐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2천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상환을 받았다. 상환 받고 있다는 거를 확실히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제네시스가 제미니 언 프로그램으로 그걸로 인해서 망했거든요. 망한 물량이 지금 또 상환을 받고 있는 거죠. 올해는 특히 요즘엔 왜 이렇게 상환을 지금 이맘때 다 하는지. 그래도 지금 다 덜어내고 나면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 침체만 안 오면 그냥 대부분이 좀 해피한 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 좀 호재들도 많습니다. 악재가 해소되면은 호재잖아요.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 이제 대부분 덜어내서 이제 덜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물량 지금 상환되고 있잖아요. 악재가 또 해소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올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초쯤 되겠죠. FTX에서 이거는 현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해줍니다. 현금 상환. 코인은 이미 다 팔았어요. FTX에서.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예전에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니까 그분들이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악재들을 좀 많이 해소하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 올지 안 올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가장 강력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유동성이 공급되면 비트코인 시세를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뭐 요런 면도 있고, 기관 투자가 점점 늘어나는 요런 호재도 있습니다. 보시면 월가의 은행 중에서 모건 스탠리는 뭐 엄청나게 큰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재정 자문인, 그러니까 웰스 어드바이저,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매수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ETF 자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꼬를 트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선도하는 은행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를 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관 자금 유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느끼기에는 경기 침체가 지금 이 시점에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확언할 순 없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정부 물량이 나오는 것만 아니면 저는 앞으로 가장 큰 악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트럼프가 당선에서 떨어졌다. 뭐 단기적인 악재는 되겠지만 카말라 해리스가 그렇게 암호화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않으면 그 또한 엄청난 악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지금 현 시점에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 게 없겠죠. 하지만 뭐 투자의 판단은, 그건 투자라는 건 누구도 모르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채굴자들이 고수잖아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누구보다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했고 본인의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냐,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냐, 이 부분은 채굴 해시레이트가 좀 가늠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채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 최고치는 올해 반감기 직후에 있었거든요. 한 5월 9일인가? 이쯤에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세한 업체들이 망하진 않았을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많이 망했죠.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 찍고 쭉 하락하다가 요때 반감기 이후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찍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것도 해시레이트 한번 잠깐 간단하게 차트로 볼게요. 네, 해시 리본 차트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뭐 녹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러다가 요때 5월 초에 최고치를 찍었죠. 그리고 반감기 지나면서 계속 빠졌습니다. 영세한 채굴업체들이 망하면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해시레이트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해시레이트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조금만 더 반등해주면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요런 지표만 보면 제 눈에는 불리시하게 보이는데, 단기적인 뭐 물량 던지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8월에서 9월쯤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7만 달러 돌파하고 7만 4천 달러 돌파하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희망회로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5만 9천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5만 9천도 깨고 더 빠질 수도 있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업률이 좀 높아진 거?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4.3%면 역대치로 보면은 이것도 좀 낮은 실업률인 추인데, 코로나 때 워낙에 낮았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 이 자체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만큼 무시무시하다? 거기까지는 사실 저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무튼 나스닥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좀 느껴지시죠? 거의 뭐 개파락 수준으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미장이 되게 안 좋았죠. 그래도 뭐 도지로 마감하긴 한 것 같은데 16,000대까지 크게 빠진 거죠. 엔비디아 주가도 뭐 거의 뭐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락했다가 막 급등 급락을 계속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빠졌죠. 네, 그래서 증시 자금이 들어와야 또 우리 비트코인 ETF 자금이 들어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블랙락은 아직 안 나왔죠. 분위기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 좋아요. 2억 8천만 달러가 빠졌죠. 어저께는 그레이스케일의 미니 트러스트죠. 1억 9천만 달러,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직한 블랙락만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플러스가 아주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한 2천만 달러라도 블랙락이 플러스를 좀 내줬으면 하는 뭐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플러스 흐름을 가져가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블랙락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믿을 구석이 생기는 거니까 블랙락에서 좀 플러스를 만들고 마감을 하면 좋겠어요. 피델리티는 엄청나게 팔았네요. 하락을 거의 주도했습니다. 피델리티와 아크가 하락을 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크는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피델리티도 1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증시자금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증시자금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블랙락은 계속 유입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대단한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얘네들은 아직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네요. 아주 고무적인 일은 그레이스케일이 첫날은 무려 5억 달러 가까이 빠졌다가 3억 달러 빠졌다가 2억 달러 빠졌다가 1억 달러 빠졌다가 이제는 1억 달러 밑으로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블랙락이 오늘 얼마 유입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출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 보시면 유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한 1억 3천만, 1억 5천만, 1억 6천만. 요때 좀 많이 빠졌다가 9,800만, 그리고 심지어 요때는 플러스고 요때도 한 7,700만.
이때도 플러스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 물량이 있잖아요. 네, 제네시스에서 1조 가까운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더리움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한 2,800달러 수준은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지지선이 되게 튼튼하니까 물론 깰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여기를 깰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보다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한 4천, 5천 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아직은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네, 6만 달러까지 아까 빠졌었는데 지금은 아주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때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너무 좋아서 이때는 이제 다시 상승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상방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네시스에서 물량이 좀 풀리게 될 줄은 예기치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네, 완벽하게 틀렸고요. 근데 뭐 제 말은 뭐 늘 틀리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 어디쯤에서는 저점이 잡히고 다시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간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패드워치나 시장의 컨센서스가 9월달 금리 인하를 이제 25bp 인하가 아닌 50bp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 이미 이제 유동성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유동성이 풀리니까 비트코인 상승의 이제 원동력은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 물량 던진 거는 단기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이거는 뭐 길어야 한 일주일 요 정도만 되면 해결될 문제이고,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쉽게 오진 않잖아요. 물론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경기 침체가 두려우면 사실 투자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실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냥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 쌓아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되죠. 수익률은 가장 좋은데 쉽지 않은 투자 방법이고요. 실현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하락론자는 명성을 얻고 돈은 긍정주의자가 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수익률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일단 투자하는 쪽으로 좀 상승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여기서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으로 다들 힘드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투자에 대한 판단 잘 내리셔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